분명히 세월을 거꾸로 가는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기세포만 넣는다고 다 해결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몸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형외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병으로 고생할지도 모르는 나의 노년이 좀 더 젊어지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대안으로 줄기세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줄기세포를 맞으면 진짜 젊어지는가에 대해 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젊어진다는 것은 세포가 젊어져야지만 젊어지는 거죠. 법적인 나이는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맞는다고 해가지고 20년이 젊어졌다, 10년이 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분명히 세월을 거꾸로 가는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효과 때문에 그러냐면은 텔로미어가 좀 더 이제 건강한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이 텔로미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포는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분열을 하면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증식을 계속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장세포는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 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 세포는 일주일 정도가 되고요. 산소를 움직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개수의 세포는 적혈구인데요. 적혈구는 한 3개월 정도 살게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세포는 계속 주기를 가지고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진 세포가 작년 이맘때 오늘 날짜에 나와 지금 이 날짜에 나는 1년 사이에 98%의 세포가 바뀌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의 나랑 지금의 나랑 같은 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될 때 더 문제가 많은 세포로 교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교체가 될 때 텔로미어의 길이가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개체에 특별한 여러 가지 요인들, 영양 습관, 그 다음에 식생활, 생활 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텔로미어의 단축을 급속도로 만드는 경향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줄기세포가 좀 더 쌩쌩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괜찮은 세포로 교체가 될 가능성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텔로미어 길이로만 본다 그러면 수명이 오히려 늘어난 효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줄기세포는 염증을 없애는데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뭐 꼭 줄기세포가 하는 역할이라기보다도 줄기세포가 어떤 터전을 이제 잡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장 인자들도 있고요. 또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인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만성염증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만성염증의 본부가 일반적으로는 장인데요. 이 장 상태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탁월하죠. 그래서 줄기세포가 가장 많이 이제 적용되는 이 부위가 퇴행성 질환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릎 관절에 굉장히 이제 탁월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줄기세포를 인정하고도 있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을 없애줄 수 있다, 이런 효과를 이제 줄기세포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은 세포의 문제들을 조금 더 개선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세포는 호밍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줄기세포를 주입을 하면 얘가 필요한 것으로 알아서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제 효과들이 있으면 내가 문제가 생겨져 있는 곳을 찾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줄기세포가 알아서 그 부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텔로미어의 문제, 두 번째는 만성염증의 문제, 세 번째는 고장난 세포의 수리를 직접 찾아가서 해준다는 그런 이점이 줄기세포가 사람을 젊어지게 하는데 효과를 보는 아주 중요한 특징 세 가지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암 같은 난치병, 불치병의 줄기세포가 유독 효과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방암 그러면 유방이 고장났고, 위암 그러면 위가 고장났고, 폐암 그러면 폐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 암은 왜 생기느냐? 제일 첫 번째가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혹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산소가 점점 더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더 나쁜 세포로 바뀔 가능성들이 이제 높아지게 되고, 문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막 발견됐다. 그러면 여기저기 암들이 막 생기고 있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또 재발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혈관세포를 복구를 시키는데 아주 줄기세포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는 데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암 덩어리를 없애는 데는 쉽지 않지만 미세암이라든지 뭐 그냥 좀 남아있는 아니면은 약간씩 이제 전이가 되어 있는 크기가 작은 암 요런 데는 적용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NK세포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 중에 좀 특이한 종류의 면역세포예요.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상한 세포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세포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효과가 좋은 거죠. 다른 면역세포는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단 면역세포를 발견을 한다 그러면 뭔지 막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막 연락을 해요. 내가 이제 이런 세포를 발견했는데 니네도 와서 좀 도와줘.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그런 세포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고 치료를 해보려고 하고 잘 안 되면 또 더 많은 병력을 불러오고 시간이 걸리죠. 근데 NK세포는 직접적으로 바로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능력치가 좋은 NK세포가 들어있으면 암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다는 가설하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데 줄기세포와 NK세포가 같이 병합이 된다 그러면 좀 더 나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기세포만 넣는다고 다 해결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일단 그 줄기세포가 갈 수 있는 길을 잘 만들어줘야지 돼요. 혈관이 아무리 재생을 잘 한다 그래도 물리적으로 꾸불꾸불해져 있는 것들을 다 펴주지는 않거든요.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척추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일단은 좀 해결을 해야지 되고요. 만성 탈수가 있는 곳에서는 줄기세포도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탈수를 일단은 교정을 해야 됩니다. 만성염증이 너무 많다 그러면요. 줄기세포도 그 환경에서는 당분간은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일단 자리를 잡아야 뭘 해결할 수 있는데 자리도 잡기 전에 만성염증 때문에 줄기세포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겠죠. 그래서 줄기세포의 효과가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면서 줄기세포와 NK세포를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던 줄기세포로 뭔가 병을 치료를 한다는 거는 조금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지 될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암이 막 왕성하게 이렇게 막 있다. 이런 분들은 줄기세포 맞는 것을 좀 이제 피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는 그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제 자기가 해야지 될 임무거든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에 줄기세포가 갔다.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쁜 길로 접어들어가지고 암세포가 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게 지금은 완전히 이제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암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줄기세포를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기세포 맞으면 젊어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줄기세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은 꼭 줄기세포가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줄기세포가 이미 내 몸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이고요. 20대 정도까지는 줄기세포의 제공자 정도 역할을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뭐 받아가지고 아니면 내 줄기세포를 뽑아서 다시 주입을 하는 이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0대 이후의 나이에는 누구든지 줄기세포가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상황이 됐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라는 것의 가격도 그렇고 다시 이제 뺐다가 넣었다가 병원을 왔다가 갔다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비용들도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내 몸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걸 이제 불치병, 난치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혈관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요즘은 뭐 신경계통의 대표적인 문제가 치매, 파킨슨 이런 문제들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것도 이제 대상포진 때문에 신경이 이제 손상이 돼서 피부 질환은 다 나았는데 신경의 문제 때문에 통증을 계속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줄기세포를 치료에 좀 더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좋은 성과가 나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또 희망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